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자, 12월 첫 주의 마무리 약 3주 만에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4,100포인트도 회복하면서 기분 좋게 또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어제 서울에는 첫눈도 왔고요. 이제 좀 산타 랠리를 정말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걸지 오늘도 자세한 전략과 시장 이야기 진행해 보겠고요. 언제나처럼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상담 신청 방법 안내 드릴 텐데요. 전화 상담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샵 818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 이름, 그리고 비중, 매수하신 가격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유튜브로도 실시간 채팅, 댓글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수창 파트너 그리고 강재원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코스피가 오른 상황에서 또 금요일 두 분을 마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채팅창에서 현대차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두 분이 또 사실 지난주에 종목 이야기 진주반상회 할 때 현대차 관련해서 종목들도 짚어주셨었잖아요. 네. 첫 질문은 그쪽으로 조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 방금 짚어드렸다시피 흐름이 좋았고 LG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계열사가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이제 글로벌 AI 인프라 체인에 진입하는 건가 이런 기대감이었던 것 같은데요. 현대차와 LG의 이 그룹주들 그렇다면 지금 포트에 담아도 될지 먼저 최수창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담아도 됩니다. 두 개 다요. 이제 하나만 고르는 거 전 좋아해요. 굳이 양다리 걸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둘 하나만. 중에는 어떤 쪽을? 현대차 그룹이 낫습니다. 현대차 저는 그룹이요? 개인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더 낫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한미 FTA가 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성장을 했죠. 이유는 생산량이 그때 900만 대 막 이렇게 했으니까요. 네. 생산량으로 밀어붙이면서 성장할 프리미엄을 받았다면 이번에 현대차 그룹은 생산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혁신이냐 그러면 사실 전기차 혁신은 아닙니다. 가스차도 가고 경유차도 가고 휘발유차 내연기관의 에너지 부분만 다른 거지. 근데 진짜 혁신은 뭘까요? 자동차 네. 여러분. 예전에 외화 시리즈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키트 하면 자동차가 짜자바바바밤 하고 오는 게 있었어요. 네. 자동차가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은 저는 보면은 로봇화되는 거거든요. 네. 로봇이 자연스럽게 막 뛰잖아요. 전격 키트 작전 차 와, 내 차 와 그러면 오는 것처럼 자율주행, 로봇택시, 로봇화 이게 혁신이니까 이번에 움직이는 거 보면 현대차가 그런 로보틱스에 따른 로봇택시에 따른 그런 성장성 이런 부분이 부각되니까 현대차랑 기아차일 때도 현대차는 고선 다이나믹스에 투자가 됐으니까 좀 더 부각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관련돼서 또는 자동차에 관련돼서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저는 그겁니다. 이게 그냥 생산량이 많이 판매될 거야.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실적 자체는 내년도 그렇게 막 혁신적으로 막 올라가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프리미엄이죠. 로봇화 되는 거. 두 번째는 자동차주들이 저평가입니다. PBR이 1배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수가 5천, 6천까지 간다는 전망을 했을 때 PBR이 1배가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 주식이 왜 이렇게 싸지? 저평가되면서 후발로 끌어올리죠. 선행은 못하더라도 그런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훨씬 더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 봐도 좋다. 그리고 LG 그룹은 나쁘지는 않은데 네. 굳이 뭐 LG전자도 로봇을 합니다. 로봇 쪽을 하는데 LG전자보다는 현대차가 그렇죠. 그래서 선행하는 거는 삼성전자, 현대차 전차 군단이 같이 가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끌어올릴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코스피 지수가 지금 한 3천조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향후 4천조 대 되려면 현대차가 시총이 100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지금 시총이 50조 원대였으니까 100% 수익률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시총이 1000조 정도는 한번 찍어보지 않을까 맛을? 그러면 지금 600조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100%는 안 되지만 80% 정도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으로서 삼성전자랑 현대차, 전차군단이 대한민국 증시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리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룹적인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LG그룹보다는 현대차그룹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LG그룹을 끌어올렸던 이 AI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또 원전주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어제 젠슨왕도 이제 원전주가 유망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뭐 SMR도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강지현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어떤지, 그리고 원전주에 넘어서 건설주를 본다면 중소형 건설주도 요즘 뭐 정책 때문에 잘 가는데 이런 중소형 건설주들을 볼지 아니면 이런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대형 건설주를 봐야 될지 그것도 같이 질문 드릴게요. 그 원전 관련해서는 사실 올해 초부터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됐고 네.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프리미엄을 많이 받은 그런 케이스였고, 이제 오늘 건설주들이 강세에 뛰었던 배경 자체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어떤 것들이냐면, 오늘 이제 사실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이번 주에 강세 뛰었던 자동차라든지 LG그룹이라든지 오늘 건설이라든지 이쪽이 전부 다 어떤 영역이냐면 저평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가치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 시장이 생각해야 될 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계속해서 GDP가 성장률이 감소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이제 회복하는 국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회복한다가 될 때 우선은 그러면 경기 자체도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건설사들이 현대건설을 제외하고 현대건설도 증액을 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 바닥권에 있는 GS건설이나 대우건설이나 전부 다 내년 시장에 대한 실적 자체가 올해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이 대통령이 중동 가가지고 이집트라든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거기서 진출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MOU를 맺고도 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시리아에서도 자기네도 이제 재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걸 해달라 요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사들 같은 경우 실적은 좋은데 성장 동력이 사실 SMI라는 부분 하나가 올해 초에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걸 제외한 중동에서 이제 다시금 수주를 할 수 있다. 이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GDP 국내 경기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지는데 거기 중동이라는 쪽에서의 대규모 수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싸다.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 아까 이제 최수환 대표님이 그 얘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지수 코스피 PBR이 1.3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오늘 아무리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자산가치 0.6, 0.7배밖에 되지 않고요. 건설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0.3배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되고 이제 성장성이 나타난다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타난다 했을 때는 한 번씩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차트에서 한번 제가 좀 이 가치주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 좀 잡아주시면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하면 예전에는 굉장히 저평가 가치주였죠. 근데 이 포스코홀딩스가 지주사로 전환한 것이 2020년도에 전환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프리미엄을 성장성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 당시 자산 가치가 약 46만 47만이었는데 자산 가치 수준까지 우선 한번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하죠. 2차 전지에 대한. 그리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었죠. 이게 가치주 저평가가 적정 주가 프리미엄 받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런 대표적인 기업이 또 있었죠. 바로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HD 현대중공업. 조선주들도 전부 다 어떤 과정이었냐? 2023년도 초반까지는 전부 다 가치주. 자산가치에 맞자 0.6배, 0.8배. 그러다가 수주자가 들어오고 성장성이 부각이 되니까 그때부터 적정가 왔다가 이제 프리미엄까지 받은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가치주가 적정 주가를 회복하는 모멘텀이 하나 들어올 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장 동력이 들어올 때 이때는 프리미엄까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LG그룹주라든지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건설주들까지도 새로운 소식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치주들이 저평가됐었다는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저희 지금 왼쪽 상단에도 나가고 있지만 뭐 현대, LG, 건설은 이렇게 귀환을 했는데 바이오 쪽은 오늘 알테오젠이 급락을 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최 수장 대표님, 알테오젠 오늘의 하락은 너무 투매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매수할 기회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매다? 아무 이유 없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가처분 신청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제동에 걸린 거잖아요. 잘 가고 있고 문제 없었는데. 그건 단기적으로 하락할 만한 빌미가 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심각하게 가치 훼손의 투매까지 보이진 않고 단기 그냥 급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이슈에 노출된. 그럼 이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텐데 이게 법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법원에서 그래 알테오젠 주주분들 하루빨리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이거는 뭐 승소하다 아니다 얘기해 주면 너무 깔끔하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떤 법적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알테오젠 입장에서 머크사가 얘기한 대로 이거 특허 무효 소송을 미국에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부 개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회사 이름이 팔린데란가요? 갑자기 기억 안 나죠? 그 이번에 그 가처분 신청한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회사가 신청하는 것도 머크사가 미국에다가 이거 특허 무효 소송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받아줬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승소 여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 미국 내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특허 무효 소송이 된다라고 하면은 머크사가 그러면 알테오젠은 이 악재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가처분 신청을 일단 받아준 거잖아요. 그것이 이 알테오젠의 기술에 문제가 있다, 특허에 침해를 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너네 얘기 들어줄게, 그리고 검토해보자 이거니까 가처분 신청 가지고 심각하게 훼손될 일은 없으나 만하나 이것이 진행이 되면서 정말 특허 소송의 침해 인정이 되면 그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최대 주주도 모르고 알테오젠 회장님도 몰라요. 왜? 법적인 부분이니까 소송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알테오젠이 이거에 좀 심리적으로 눌려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시간이 필요하니까 굳이 오늘 찬스야 하고 막 들어가기보다 조금 이렇게 심리전으로 관망도 하고 이거 해결될 것 같은데 난 긍정적으로 봐. 이렇게 좀 탐색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무조건 빠졌으니까 잘 나가던 게 빠지니까 이거 투매 받아줘. 받을까 말까? 이게 아니라요. 그럼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되냐? 그분들도 마찬가지 침착하게 이 상황을 보면서 좀 불안하네. 그래서 나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되겠어. 아니야, 나는 평당가가 20만 원대니까 여전히 여유가 있으니까 계속 홀딩할 거야. 아니야, 난 최근에 55만 원 잡았기 때문에 좀 불안해. 그럼 비중을 좀 리스크를 줄인다든가 좀 더 탐색해보다가 아니면 밑에서 더 받아버린다든가 이런 어떤 생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대응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알테오젠은 이 이슈로 괜찮아요? 이런 얘기 못하고 차분하게 좀 생각해보자.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일부 특허 소송 침해했던 부분에서 소송 제기를 받았으니까 조금 알테오젠 쪽에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머크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지하고서 기술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바이오주에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에 따른 그냥 단기적인 급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알테오젠 지금 너무 급하게 접근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방향까지 같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진주반상회 진짜 주식을 찾아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리뷰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강재원 대표님 현대차 예전부터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야 오르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금호님이 또 댓글을 올려주셨거든요. 현대차 얘기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리뷰를 부탁드릴게요. 요 근래 들어서도 늘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12월 달 시장, 연말 시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 볼 때 내년 1월 달 바로 세스가 있죠. 1월 6일부터. 그 세스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이 가장 정중앙에 가장 그 부스를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자주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너무 싸고 너무 좋아서
근데 왜 싸고 좋냐라고 할 때 사실 싼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에서 그만큼 소외를 받았다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현대차는 속을 하나하나 다 짚어보면은 너무나 뛰어난 게 우선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매출 규모를 보게 되면은 항상 국내 2위입니다. 삼성전자 다음에 항상 현대차가 매출 2위가 되는데,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 부분에서가 워낙에 대형 제조업이고 소비 품목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 마진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로봇을 통해서 앞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마진을 높일 수 있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에가 이제 아무래도 초점이 많이 요즘은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로봇이 실제로 전 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대로 만든 기업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공장에 직접 투입하는 회사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로봇이 단순히 현대차 공장에만 투입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다 데이터 축적이 되고 기술력이 다 되기 시작하면은 현대차 부품 관련된 협력사들 전체가 다 투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제조 공장에 다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로봇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처럼 만들고 AS가 들어가고 계속해서 먹거나 만들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잠깐 자료 화면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주요 휴머노이드 기업이 실제로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 그다음에 현대차가 갖고 있는 보선 다이나믹스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회사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이 또 중국 계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테슬라하고는 원래가 서로 협업을 안 하고 중국하고는 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미국에서의 지금 정책적인 부분을 볼 때는 협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현대차밖에 남지가 않는다 하는데, 근데 이 주요 휴머노이드 기업 중에서 자동차 관련된 우리가 일반적으로 OEM, 레거시 차량을 만드는 이 OEM별로 휴머노이드 전략이 있으면은 다른 회사들은 전부 다 자체적으로 만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능력 누구만 있냐? 바로 테슬라와 현대차 그룹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하시면서 다들 겪어보셨지만, 로봇 관련주에서 뭐 엄청나게 삼성 관련된 레인보 로보틱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들 같은 경우는 매출 자체가 실제로 몇 배밖에 나오질 않죠. 아직은 흑자도 못 내고.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삼성, SK, LG 관련된 로봇 회사들, 부품사들은 다 주가가 급등했는데, 앞으로 본격적인 로봇 공장을 대규모로 만들고 휴머노이드 관련된 기술 갖고 있는 거는 현대차 그룹. 근데 현대차 그룹에서 그러면 부품사들 어떻게 나오냐? 현대차 협력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이 다 로봇 부품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저평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현대차 부품 관련된 계열사들이 이제 실질적인 나중에 찐 로봇주로서 부각이 될 거다. 그럼 그동안에 성장 기대치만 갖고 움직였었던 그 많은 자동차 부품사하고 여태까지 실적도 되고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붙는 이쪽하고는 차이가 엄청날 거다 이렇게 말씀인데, 근데 그 중심은 그럼 누구냐? 현대차죠,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현대차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단순하게 주가가 10% 급등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현대차가 결과적으로는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거죠. 근데 사실 현대차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주 이제 예전에 중국에서 굉장히 잘 나갈 때, 그때 현대차 주가가 여기 26만 7천 8천 원대가 그 당시 고점이었고요. 중간에 한 번씩 넘어간 적은 있었습니다. 잠깐. 근데 안착했던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뚫었다가 되면서 이 위로 간다 했을 때, 그러면 현대차가 그럼 31만 원 가격대가 여태 안 보던 가격이잖아요. 그 증권사에서도 항상 현대차 목표 주가 얘기할 때는 보통 31만 34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대차가 그 오늘 올라서 자산 가치가 얼마냐? 0.7배 정도 되는데,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할인받던 부분을 이제는 적정 주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장 수익률만큼 가야죠. 시장 평균만큼 최소 가야죠. 그럼 자산 가치 1.3배가 지수 가격이니까 그럼 현대차가 최소 얼마 가야 되냐? 50만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율주행이건 그다음에 로봇이건 성장 프리미엄이 붙을 때는 당연히 그 이상 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는 굉장히 크고 좋게 보셔야 되고, 앞으로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에 주도주 누구냐라고 할 때 현대차 그룹 관련된 기업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부분 안에서도 가장 좀 실체가 있는 그런 내용 또 짚어주셨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 쪽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최수창 대표님은 지난주에 HR 만도 역시 이제 부품주 로봇으로 좀 알려주셨었는데 한 주간 상승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것도 네. 리뷰 부탁드릴게요. 일주일간 상승이잖아요. 네. 일주일 반인데 뭐 리뷰 하나면 됩니다. 잘 가져가세요. 잘 가져가야지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서 수익이 커지잖아요. 네. 이거 홀딱 또 팔아가지고 수익 실을 했다. 뭐 또 언제 사냐. 그럼 각자 판단하시는 거고요. 매매는 저는 이제 방송 나와서 그런 디테일한 매매의 어떤 타이밍들이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 이 회사가 이래서 이런 방향성, 우상향의 방향성이 좀 더 주도적일 건지 아닌지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뭐 일주일 전이나 지금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뭐 칭찬도 받을 수도 있고 이쁨도 받을 수 있으나 네. 더 가야 됩니다. 만도 그때 얘기했던 목표가 기억하시죠?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15만 원 기억하고 가면 됩니다. 네, 홀딩입니다. 알겠습니다. 15만 원 깔끔하게 기억하고 더 끌고 가자. HR 만도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리뷰 들어봤고요. 이번 주에 두 분이 주목하시는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연말 랠리가 온다면 산타가 줄 선물은 강재현 대표님 이번 주도 현대차 가져오셨고요. 최수창 대표님은 TCK 가져오셨습니다. 자, 현대차 아까 목표가도 50만 원 이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니까 그러면 TCK를 먼저 들어볼까요? 네, TCK는 어떤 포인트를 좀 눈여겨보세요? 반도체가 대장입니다. 네. 눌림목이 딱 좋습니다. 그 회사는 뭐냐? 실리콘 링입니다. 이 회사. 그리고 낸드 쪽에서의 생산성이 커질 때 초격차 낸드 시장도 열리고 있거든요. 최대 수혜입니다. 내년에 실적 성장 사상 최대치 나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회사예요. 반도체 소재 부품 회사인데 실리콘 링. 탑입니다. 점유율. 그다음에 실적이 성장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 쪽으로는 어떠냐 그러면 차트 잠깐 잡아주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빠르게 갈게요. 자, 보시죠, 여러분.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차트를 보면 이게 삼성전자가 나올 건데 자, 삼성전자 49,000원대부터 49,900원 5만 원 칩시다. 지금 100% 이상 100% 넘었죠. 110% 상승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는 최저점 여기입니다. 17만 5,800원. 100%는 안 되죠. 대략 80%좀 됐겠죠. 저점 대비 최고가가. 하인스는 여기 지금 이 화면 작년 9월 달부터 14만 4천에서 200% 넘죠. 이게 뭐냐면 결국 대장주 섹터는 반도체란 얘기예요. 지금 이제 아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전 지금 좋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저평가되는 할인 디스카운트에서 좀 해소되는 국면이고 반도체가 또 갈 건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눌리는 거를 보면 TCK는 여기서 가다가 지금 눌려버렸거든요. 딱 좋은 눌림목이라고. 네. 그러니까 쫓아가서 사야 될 때가 있고 추격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걸 돌파라고 하는데 지금은 눌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 고점을 넘어갈 건데 19만 8,500원 그럼 더 싸게 사는 게 수익률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 반도체 소부장에서 아주 적절하게 눌림을 모고 형성하고 있는 좋은 찬스의 기술적인 타이밍 겹친 TCK가 저는 가져가 봐야 된다. 그리고 또 19만 8,500원 넘어간다. 목표가는 최고가 한번 넘어가는 거. 25만 원 넘어가는 거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주도를 하고 있고 TCK는 지금이 딱 좋은 놀림 구간이다. 목표가 25만 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현대차도 다시 가격 전략만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 아까 네. 채팅창에서 오늘 반절 매도하셨다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네. 이번 주도 가지고 오셨으면 지금도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관점이신가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쪽은 이제 21만 원 이하부터 지금까지 다 한 주도 안 팔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팔았다가 다시 밑에 또 채우고 이렇게 왔는데 이번 상승 자리 때는 한 주도 안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얘는 현대차는 팔면은 다시 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팔고 나서 다시 산다 했을 때 정말 가격이 정말 좋은 가격에 잡는다 치면은 한 29만 원대 전후에서는 진짜 운이 좋다면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거의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그 구간을 안 보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한번 걸린 자리가 34만 원에서 한번 걸립니다. 그러니까 34만 원도 근데 사실 매물이 없죠. 신고가니까.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오늘 기관 투자들이 요 며칠 동안 들어오고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근데 한 가지 체크하실 게 자, 전체적인 수급 한번 제가 좀 봐드릴게요. 차트 잠깐 잡아주시면 현대차는 이제 전체적인 수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물량은 지고 있는 쪽 있죠. 여기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연기금 그리고 기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물량을 여기까지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여기가 외국인이 물량을 원래 중간 이상 잡고 있었고요. 개인들 물량이 이제 떨리고 있는 거고 기간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럼 물량 어디까지 채우냐? 기본 마디 여기까지 채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외국인도 채워야 되고 기간도 채워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대차는 내려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가시고 네.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분할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할로 담고 좀 내려온다 또 담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이걸 한 번에 담기가 조금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다. 다만 크게 본다면 아까 제가 50만 원 이상을 말씀드린 게 네. 그게 뭐 당장 빨리 나온다 되면은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도 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분할로 짚어주셨고 길게 본다면 50만 원 이상 보인다. 이렇게 내용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지금부터는 금쪽 같은 내 종목,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D 한국조선해양요. HD 한국조선해양이요. 네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428,300원이고요. 428,300원이요. 네네. 비중가는 40%입니다. 40%요. 428,000원이면은 최근에 매수를 하셨어요? 아니요,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네네. 처음에 조금 45만 원 정도 했었는데 물을 네. 타서 42,8,300원으로 됐습니다. 아, 조금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가가 예. 내려오셨고 비중이 조금 그래서 있으시구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한 달 정도 됐는데 계속 수익이 날 듯 말 듯 하다가 또 빠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기간이 어느 정도 가야 되는지 또 목표가는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네, 언제 정도 수익이 좀 날 수 있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언제쯤 수익이 날 수 있을지 그거 네네네. 두 가지 알겠습니다. 그거 같이 잘 살펴봐 드릴게요. 네네. 네. 자, HD한국조선해양입니다. 비중이 40%로 작지는 않으시고 이미 물타기도 한번 하셨고 그래도 오늘은 매수가 위로 올라왔는데 언제 더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신고가 낼 때까지 가져가십시오. 예, 신고가 낼 때까지. 뭐 겁냅니까? 올 봄에도 제가 조선주 얘기할 때 다 비웃어가지고 뭐 네. 고점인데 많이 빠질 것 같은데 많이 올라왔는데 더 가긴 갑니까 할 때 다 왔잖아요 지금. 조선주는 그 지금 물 탔다는 표현인데 분할 매수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아직 안 나타나고 있고 업황적으로 조선주가 무너집니다. 후지산이 무너집니까?처럼 조선주가 무너질 지금 업황 있으면 이유 좀 10개가 됐든 2개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조선주는 기술적으로 과한 것보다 기술적으로 차익 매물 맞고 시장에서 패시기장대 어떤 교체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눌려 있는 거지 업황이 잘못됐거나 실적이 안 좋거나 이제 얘는 밸류가 너무 높아서 끝났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저하고 1대1 토론 한번 시켜보세요. 네. 겁먹지 마시고 시간은 제가 모릅니다. 예?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 무속인들도 그렇지만 자기 죽을 날짜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주식시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일 거 이건 예측 어느 정도는 가능하나 정확한 예측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이제 지금 연고점 자리를 남은 12월 달 안에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예? 연말에까지 못 갈 것 같고 내년 3월 안으로는 가지 않겠습니까? 1, 2, 3개월 안에. 예?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나오는 50만 원 넘어가는 거는 저는 그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하자.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예측했을 때는 올해는 안 갈 것 같고 내년 연초에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사이면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서 대응을 유지하자. 기술적으로 30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눌릴 때는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올라갈 건데. 30만 원 깨지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확 빠져고 차트 잘 잡으셨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39만 원, 8만 원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더 사셔도 되죠. 이런 게 진짜 분할 매수거든요. 네. 30만 원 이탈이 없으면 추세 이탈 없습니다. 우리 신고가 나온다. 자신 있게 K조선 러브콜 가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의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되겠다. 30만 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그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 어머님들이 전화를 주셨네요.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올릭스고요. 올릭스요. 예, 126,300원이고요. 비중은 네. 30%입니다. 126,300원에 30%요. 예, 이거를 며칠 전에 매수했는데요. 네네. 눌림인 줄 알고 그리고 또 탈모도 있고 비만도 있고 이래가지고 평상시에 지켜보고 있다가 눌림이라고 매수를 했는데 네네. 내려가기도 하지만 이걸 얼마까지 그걸 들고 가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조금 눌린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 원래 이 종목을 좀 단기로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길게 보시는 건 아니고. 근데 그 12월하고 1월이 그 뭐냐 이게 아이오 계절이라 가지고 네네네. 그때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1월달까지. 알겠습니다. 계절적인 거 고려해서 언제까지 네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봐 드릴게요. 목표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목표가 알겠습니다. 자, 올릭스입니다. 눌린 것 같아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건 목표가이신 것 같고요. 뭐 계절적인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강전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내년 초까지 기대하신다는 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신 것 같고요. 그때가 이제 대부분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기대치를 가져가니까.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가 사실 요 근래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뭐 호재성 재료도 많았고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올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랄리라든지 여러 빅파마라고 하는 회사들하고 계약을 맺고 기술 이전을 하면서 모멘텀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죠. 그래서 이 회사 원래 제약바이오 쪽은 그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증권사건 어디 간에 정확한 목표가를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성장이 기본 토대가 되고 그거 이 기술 승인이라든지 뭐 임상 승인이라든지 어디 나온다 됐을 때가 주가가 굉장히 위로 가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목표가를 산정한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하고 이제 이슈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올리스 같은 경우는 최근 몇 개월 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부분에서 차익 실현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저는 이 종목을 사실 좀 빨리 파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시청자분께서 보실 때 강하게 움직였던 가격대들 있잖아요. 장대 양봉이 나거나 거래 크게 실렸던 자리대들. 이런 자리대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올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격대 만들고 나서 여기가 박스였잖아요. 박스를 만들고 나서 위로 하나 뽑았죠. 보통 박스 하나 뽑고 나면 박스 하나 윗자리가 목표치입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이 목표치인데 지금은 맞고 떨어진 겁니다. 목표치 도달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열어두셔야 되냐면 이 가격대 약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6천 원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까지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대가 깨진다가 되면은 당연히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자리대는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내려오기 전에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윗자리 근처 간다. 매수가 이상 간다면은 우선은 비중을 많이 좀 떨어내십시오. 최소 절반 정도 떨어내십시오. 왜냐면 지금 현재 위에서 매물도 많이 쌓여 있기도 하지만 지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새로운 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지금 굵직한 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라서 추가 모멘텀이 없다면은 차익 실현이 더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으니까 단기적으로 나오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중요 가격은 10만 원, 10만 6천 선에 꼭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일단 비중을 조금 축소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입니다. 민들레님의 종목인데요. 매드팩도 들어왔습니다. 자, 뭐 육종암 임상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 장기로 보고 있다면 조금 추가 매수해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6,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은 5% 비중으로 들고 있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지 우리 최수정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지금 더듬고 있는데 이거 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는 저도 지금 헷갈려요. 매드펫도 11월 달 총가에 했었어요. 제 기억에 매드펫 있을 건데 저도 그때 제가 발언했을 때 기억을 더듬으면 네. 장기 투자 관점 물어볼 때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이제 뭐 완전 분해 관해가 돼가지고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 성공 여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네네. 그러면 장기 투자의 관점이라면 이 회사에 내가 그래 믿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명웅 씨가 있어요. 고구마 장사하고 하는데 노래 잘해. 그런데 그거 듣고 이 사람은 유명한 나훈아가 될 거야라고 계속 후원을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면 노래는 잘하는데 그래 투자 가치는 없어.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매드팩토에다가 여러분이 투자를 그러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내 지금 퇴직금이 뭐 대기업 단위 김 부장이 3억 받았는데 이 3억 다 할 수 있겠어요?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상식적으로 5%가 제가 몇 프로 비중인지는 프로투스가 중요한 게 금액이 내 지금 여유 자산에 1억에서 뭐 500만 원인지 모르겠으나 500만, 300만 원은 장기 투자 해놓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그 규모 금액이 내가 뭐 1억이나 몇 천만 원이다 그러면 저는 매드팩토에서 반대.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얘기했지만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어요. 이 회사에 지금 육종암 관련돼서 이제 막 뭔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은 될 수 있어요. 가능성을 본 건데 그 단계까지는 최소 5, 6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걸들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네네. 제가 그 연구 개발하는 연구원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우리나라 바이오업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신라젠이 있었습니까? 암 관련돼서 없잖아요. 그럼 확률 낮은 거에는 비중은 아주 작게 그래요. 한 200만 원 정도 없는 셈 치고 해봅시다. 이거는 찬성. 하지만 비중을 자꾸 확대해 나가는 거는 결국 투자의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그만한 자신과 확신과 신뢰가 될 만한 투자 근거를 찾았으면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못 찾았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반대. 200만 원은 없는 셈 치고 해보겠다면 그건 뭐 본인의 의지니까요. 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바이오 투자하는 거에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비중의 여부보다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같이 생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최수정 대표님 의견도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